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사우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사우디하고 미국 관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우디는 이 중동 국가 중에서 아주 미국과 가까운 나라, 대표적인 미국의 동맹 국가였죠. 그런데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요,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의 이 빈살만 황태자를 찾아가서 좀 석유 감산하는 거 이거 좀 멈춰달라라고 이야기를 부탁을 하려고 바이든 대통령이 일부러 찾아가서 사정을 하는데 빈살만 황태자가 웃기지 마시오 하고 거의 이 냉대를 하다시피 그렇게 했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야, 저 사우디라고 하는 나라 저거 영어로는 말이죠, 퍼라이어라고 돼 있는데 천민이야, 저 형편없는 나라야, 이렇게 깎아내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동맹 관계가 맞아?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두 나라의 사이가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세계에 대한 무기 수출량을 보면요, 미국 무기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2021년에 사우디에 대한 수출이 13억 9천만 달러예요, 무기 수출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얼마냐면 6억 5천만 달러거든요. 우리나라에 대한 무기 수출에 비해서 사우디에 대한 무기 수출이 거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네 나라 무기를 수출해 준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그 나라를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무기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장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처럼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 아주 밀접한 동맹 관계인데 이 상황이 이렇게 돼 버리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 사우디라는 나라는요, 사우디라는 나라는 미국의 동맹이 될 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 이 왕정 국가잖아요. 미국은 주로 동맹 국가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시장 경제 국가들과 동맹을 맺지, 이렇게 왕정 국가들, 또 이 인권을 탄압하는 국가들, 이런 나라들은 동맹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사우디를 동맹으로 삼았던 이유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던 거지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석유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사우디를 동맹으로 맺었던 큰 거, 이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큰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소련과의 냉전 때문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석유, 또 오일 달러 때문이었습니다. 이 소련은 무슨 얘기냐? 자, 2차 대전 이후에 소련과 미국의 본격적인 냉전이 시작됐죠. 사실은요, 미국과 소련 관계는 참 재미있습니다. 소련은 2차 대전 중에 미국의 동맹국가였어요. 연합군이었잖아요. 왜 연합군의 관계를 맺었느냐? 사실은 2차 대전이라고 하는 전쟁은 미국 및 유럽 국가들과 그 반대편에는 독일, 일본, 이탈리아 이 나라가 있었잖아요. 주축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러니까 이 독일과 일본,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치즘, 파시즘 국가들을 어떻게든 이걸 무찔러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동맹 관계를 맺었던 것이고, 그리고 소련에다가 미국이 엄청난 경제 원조, 군사 원조들을 해줬던 거예요. 정말 나중에 이 문제도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만은, 미국이 없었다면, 미국의 경제 원조가 없었다면 소련은 지금처럼 그렇게 발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독일도 항복하고 일본도 항복을 했죠. 그랬더니 소련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소련이 제국주의적으로 팽창 정책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이게 동맹이 아니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지역에서 소련의 팽창을 막아야 될 필요가 생겼던 겁니다. 그런데 중동 지역에서도 그런 필요성이 생겨났던 것이고, 거기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그게 사우디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를 동맹 삼아가지고 소련의 팽창을 막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를 미국의 동맹 국가로 삼게 되었던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석유였던 겁니다. 왜 석유가 중요했느냐? 사실은요, 미국은 194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죠? 역사상 가장 최고의 부자가 누구였느냐 할 때 거의 매번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록펠러죠. 스탠다드 오일의 록펠러. 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석유 산업을 일으켰고 그 덕분에 전 세계가 휘발유라고 하는 것 또 뭐 전기라고 하는 것도 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 미국은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었고 세계 최대의 석유 제품을 만드는 나라였어요. 1940년까지. 그런데 이게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중동 국가들에서 특히 사우디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 석유가 있을 줄은 몰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석유가 발견이 된 거고 미국 기업들 그 아람코라고 하는 지금 사우디 아람코라고 하는 사우디의 국영 석유 회사가 있거든요. 그 아람코라고 하는 그 회사는 미국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아람코라고 하는 게 아라비아 아메리칸 오일 컴퍼니입니다. 그게 아라비아의 미국 석유 회사가 바로 아람코거든요. 그거를 미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사우디의 이 모래 밑에를 탐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 엄청난 석유가 나오게 됐고, 야, 미국에서 굳이 석유를 채굴하지 않아도 중동 국가에서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돼서 이 중동 국가의 석유가 엄청나게 나오게 됐고, 그래서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석유를 잘 생산하지 않는 나라, 그리고 중동에서부터 석유를 도입해야 되는 이런 필요성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이 석유의 수입국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우디라고 하는 나라가 중요해졌죠. 거기다가 그런데 그게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사우디의 석유는 미국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회사의 거였어요. 그런데 1973년에 이스라엘하고 중동 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게 욤키프로 전쟁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미국이 이스라엘 편에 가서 서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에다가 무기 지원하고 경제 원조도 주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 중동 국가 특히 사우디의 입장에서는 이것 봐라. 네가 내 동맹이라고 하면서 말이지 우리의 적국인 이스라엘을 너희들이 그 편에 가서 섰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한번 두고 보자. 그래서 이 아람코의 주식을 사우디가 국유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국유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1974년에 그 아람코, 그러니까 사우디의 석유를 미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미국과 그 미국 편에 같이 서 있는 나라들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다 이 수출 금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일이 난 거죠. 그래서 미국 재무장관이 사우디에 가서 그냥 사정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좀 봐달라 이렇게 해서 석유를 확보를 하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거래를 그때 하게 되는데, 야, 미국이 사우디 너희들 거를 안정적으로 석유를 사줄 테니까 너희들도 우리 좀 봐줘라. 그게 봐주는 게 뭐냐? 여기에서 나오는 석유 수출 대금, 그 수출 대금을 그 엄청난 돈이니까 그걸 가지고 미국 연방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좀 사줘. 이런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세계에서 너희들도 그 돈을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할 만한 마땅한 데가 어디 있냐? 미국만큼 믿을 만한 데가 없잖아. 우리가 너희들 돈을 띄어먹을 일은 없으니까 우리 국채를 사줘. 그렇게 해서 서로 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그리고 너희들 그렇게 하려면 그 석유 수출 대금을 달러로 받는 게 좋지 않겠어? 그래야 우리 그 미국 국채를 사는 것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우디와 미국 간에 엄청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은 비밀 거래였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사우디는 석유 결제 대금을 달러로 결제를 하도록 그걸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석유 수출 대금을 가지고 미국의 국채를 매입을 하고, 그럼 미국은
그 사우디의 돈을 가지고 이제 계속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그 돈을 가지고 정부가 돈을 쓴 거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자기가 거두어들인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늘 써왔는데, 그러니까 항상 재정 적자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 재정 적자를 누구 돈으로 충당을 한 거냐? 사우디의 돈을 가지고 충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우디와 미국이 서로 동맹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미국의 정치적 입장으로 본다면 사우디는 동맹이 될 만한 나라가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거래 때문에 동맹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와서 이 상황이 상당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미국이 말하자면 고무신을 거꾸로 신게 된 건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미국이 다시 세계 최대의 산유국으로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이게 여기서 하늘색이 저게 미국의 산유량이거든요. 2008년에 1인당 하루에 한 500만 배럴 정도까지 됐는데 그게 2008년부터 급격히 늘어나서요. 1000만 배럴을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전까지 세계 최대의 산유국은 사우디와 러시아였습니다. 1000만 배럴에 거의 가깝죠. 그런데 미국은 1000만 배럴을 넘어서게 된 거예요.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된 거죠. 그래서 사우디로부터 석유 수입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그게 소위 셰일 가스 혁명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셰일 가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보통은 석유라고 하는 것은 유정에서 퍼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석유가 액체 상태로 있는 데에서 그걸 퍼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셰일이라고 하는 것은 석유나 또는 석유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그 가스들이 셰일이라고 하는 우리가 혈암이라고 부르는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그런 바위층이 있거든요. 그 바위층 틈틈에 이 가스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쓸 수가 없죠. 가스 상태, 그렇게 있는 가스를 어떻게 쓰겠어요? 보통 유정은 이제 액체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걸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건데 이건 할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을 조지 미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1997년부터 여기에 가능성을 두고 이걸 탐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미첼 에너지라고 하는 이 회사가 가스를 퍼서 파는 회사였는데 이 가스 유정이라고 할까요? 이게 이제 고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망할 지경이 됐죠. 그래서 야, 이거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제 그 셰일 바위 틈을 탐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다 보니까 그 방법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찾아내게 된 거죠. 그 방법이 뭐였느냐? 물을 집어넣은 거예요. 물을 압축된 물들을 바위 틈 사이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걸로 바위를 깬 거죠. 그 수압으로 깨면서 가스가 물과 결합이 돼서 뭔가 물질이 될까 하니까 화학 물질이 그걸 퍼올려서 그걸 가지고 석유도 가스도 쓸 수 있게 가스로 만들 수 있게 이런 방법을 개발을 해낸 거예요. 그게 한 10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그것이 생산이 되기 시작했고요. 대량 생산이 되기 시작했고 그게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정말 미국은 혁신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던 곳, 무에서 그냥 바위 틈에서 존재하지도 않던 석유를 만들어서 그거를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됐고 그렇게 되니까 굳이 사우디에서 뭘 수입을 해야 될 이유도 없어진 거고 거기다가 미국의 경제 규모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미국 국채 발행 규모도 커졌고 사우디가 갖고 있는 국채의 그 양이라고 하는 것도 뭐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굉장히 작아졌고 그래서 굳이 사우디하고 동맹을 삼아야 될 일도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게 이 전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상관없어. 뭐 사우디가 민주국가든 아니든 뭐 무슨 상관이야. 그냥 돈만 벌면 되지.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트럼프는. 그러니까 사우디가 무기를 많이 사주니까 그래 뭐 장사 잘 되면 좋은 거지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바이든은 민주당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은 또 명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사우디가 왕정 국가고 저게 언론 탄압이 너무 심해 저 나라 안 되겠어 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빈 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이제 또 다시 문제로 불거지기 시작한 겁니다. 황태자가.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였던 카쇼기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잔인하게 암살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암살의 배후에 빈 살만 황태자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미국 정보기관에 의해서 밝혀졌고 그걸 공개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야, 저건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나라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뭐 걷어찰 정도까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사우디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되면 저 미국이 저렇게 곰신을 거꾸로 신었으니 그럼 사우디도 이제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우디의 입장은 어떠냐면, 사우디도 지금 거의 생존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란이에요. 원래 사우디와 이란은 그렇게 사이가 나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사우디의 그 팔레비 왕조라고 하는, 사우디가 왕정일 때는 그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두 나라가 이제 종파는 다르거든요. 사우디는 수니파이고 이 이란은 시아파예요. 종교적인 신념이 조금 다릅니다. 같은 이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별로 사이가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서로 적대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1979년에 이란에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호메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란을 다 뒤집어 엎잖아요. 왕정을 폐지하고 이슬람 신정국가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신정국가가 된 거죠. 왕정이 아니에요. 근데 신정국가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모든 중동 국가들을 다 자기들처럼 만들려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그 혁명을 수출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시리아니, 레바논이니, 예멘이니 이런 나라에 전부 이 시아파들이 다 있거든요. 시아파 이슬람교도들이 있는데 그들을 다 포섭을 해서 그들에게 무기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이제 다 혁명을 일으켜라, 내란을 일으켜라, 이런 지금 공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 치명적인 위협인 것이죠. 자기와 동맹 국가들, 수니파 이슬람 국가들이 잘못하면 이란 쪽으로 넘어가게 생긴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미국이 동맹 국가였기 때문에 상당히 막아줄 수가 있었던 건데, 이제 미국이 곰신을 거꾸로 신으니까 이 사우디의 입장에서는 정말 위험해지게 된 겁니다. 누군가와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상당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중국은 그동안 이란을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우디가 미국 편이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동으로 진출을 해야 되는데 반미 입장을 확실하게 견지하고 있는 게 이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이란과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우디가 만약에 중국과 손을 잡게 된다면 이란이 또 낙동강 오리알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중국과 손을 잡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수니파의 세력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과 손을 잡고 싶어 하는 거예요. 미국이 떠나간 상태에서는. 거기다가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대세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뭐 10년 후에, 멀게는 최소한 20년 후에는 이 세상이 석유를 쓸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석유가 아니고 그 대신에 태양광이나 뭐 이 풍력이나 이런 걸로 다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원자력이나. 자, 그렇게 되니까 사우디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거의 유일한 수입원이 석유인데 이게 이제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급적 빨리 석유로 돈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산업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최대한 이 석유값을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석유값을 올리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는 미국, 야, 안 되겠어. 가급적이면 다른 나라하고 손을 잡고 어떻게든 석유 판매 수입을 늘려야 돼. 이런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가 중국과 손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떠냐? 중국의 입장에서는, 특히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자, 그래, 사우디와 손을 잡는 거 좋다. 왜냐하면 사우디는 중동의 지도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면서 사우디가 그동안 석유를 팔 때 석유 결제 대금을 달러로 해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을 자, 중국하고 거래할 때는 위안화로 해줘라. 그러면 내가 너하고 앞으로 계속 이 거래를 할게. 그리고 가급적이면 다른 나라하고 석유 거래할 때도 위안화로 결제하면 어때? 너 미국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잖아. 이제 이런 거래들이 중국하고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제 달러의 시대가 저물어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점을 치기도 하죠. 이렇게 예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별로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예요. 사우디와 중국이 접근해 갈 것은 분명한 대세이다. 이거는 뭐 어떻게 돌릴 가능성이 별로 없다. 하지만 그렇게 가까워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달러를 대체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중국이 이란을 버려야 되는데요. 중국이 이란을 버릴 수가 있느냐? 이란은 못 버립니다. 왜냐하면 사우디도 중요하지만 이란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란과 사우디는 적대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그냥 등거리 외교 정도를 할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 이 달러의 경우에는 이게 사우디가 정말 중국과 가까워져서 미국과 적대 관계 정도가 되면요, 사우디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왜냐?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뭐냐면 노페크라고 하는 거예요. 오페크라고 하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죠? 오페크, 석유 수출국 기구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노페크 법안이 이미 발의가 돼 있어요. 상정이 돼 있어요, 의회에. 그건 뭐냐면 No Oil Producing and Exporting Cartels Act라고 하는 건데 노 오페크예요. 오페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석유 수출국 기구들이 서로 담합을 하는 거잖아요. 서로 담합을 해서 석유 가격을 높입시다. 이게 오페크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거는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것이죠. 왜? 공정거래법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담합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담합하면 안 돼. 담합해가지고 너희들 서로 짬짬이 해가지고 값을 올리면 안 된단 말이야 라고 하는 게 공정거래법 또는 반독점법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런데 오페크는요, 여기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멀쩡하게 존속하고 있는 이유는 주권 국가들이 하는 일은 국내법으로 다루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원칙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일은 국내법으로 다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노페크 법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석유에 대해서는 그거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페크 니네들 사우디 뭐 이란 이라크 니네들끼리 서로 짬짬이 하고 그 감산해서 가격 올린다고? 이거 너희들 담합이야. 그러니까 미국 법으로 처벌을 하겠어. 그런데 미국 법으로 그러면 어떻게 처벌을 하나요, 이게? 이 나라하고 전쟁을 벌이나요? 그게 아니고요. 이 산유국들이 미국의 자산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석유 결제 대금이 많잖아요. 그것을 어딘가에는 파킹을 해놔야 되죠. 어딘가에는 그걸 갖다 저장을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네 나라 은행보다 미국 은행에다가 갖다 놓는 것이 미국 주식을 사고 미국 채권을 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내 산유국들의 자산이 굉장히 많죠. 노페크 법안이 정말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들의 이 담합 행위가 다 불법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과징금, 벌금이 부과가 될 거 아닙니까? 그 벌금은 그러면 어디에 대해서 집행이 되느냐? 이 산유국들이 미국 내에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집행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산이 동결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돈 다 뺏긴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럴 수 있나요? 이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노페크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통과될 것 같으면 사우디나 이란이나 이라크나 이런 나라들이 미국 내에 갖고 있는 자산을 다른 데로 다 옮겨야 됩니다. 그럼 어디로 옮기느냐? 그럼 뭐
어딥니까? 카리브해에 있는 나라들, 뭐 이런 나라들로 옮겨야 되는데, 그건 또 안전하냐? 사실은 그것도 보장받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정면으로 도전할 수가 없어요. 이 산유국들은. 그래서 이렇게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고, 그리고 달러가 아니고 위안화로 결제를 하게 되면 사우디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미국 채권이 아니고 중국 채권을 가져야 될 입장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중국 채권을 가진다? 그게 과연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미국 채권에 비해서 훨씬 가치가 떨어지고 더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사우디가 달러를 버리고 전면적으로 위안화를 선택한다? 이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또 중국의 입장에서도 말은 위안화가 국제통화, 기축통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은 하지만요. 실제로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면 미국 달러처럼 되는 거거든요. 달러처럼 되면 미국처럼 되는 겁니다. 미국처럼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경상수지 적자가 많은 나라예요. 매년 경상수지 적자예요. 경상수지 적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수출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중국은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수출을 해야 일자리가 유지가 돼요. 그런데 정말 중국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돼서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달러처럼 높아지게 되면 수출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엄청난 경상수지 적자를 감수를 해야 되고, 그러면 수출을 못해서 일자리도 유지하기가 힘들고, 그것을 중국이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축통화국이 되기 위해서는요, 제조업, 수출이 필요한 제조업이 아니고 서비스업이 강력한 나라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업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여야 하는 겁니다. 중국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중국의 금융업이 미국처럼 강해질 수 있느냐?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금융을 민간에 맡길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의 은행을 미국처럼 마음대로 장사하라고 내버려둘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나라잖아요. 시진핑 주석이 말은 중국 위안화가 국제통화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면 그걸 감당할 수 없는 나라다. 그래서 저는 위안화는 앞으로도 한동안 달러를 대체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중국이 시장경제 국가가 되지 않는 한은. 근데 중국은 시장경제 국가가 될 수 없는 나라잖아요. 왜냐하면 공산당 일당 독재를 절대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 사우디와 중국이 뭐 사이가 좋아질 것 같다. 하지만 그건 어느 정도까지냐? 중국은 사우디와 이란 두 적대 국가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하는 것이 아마 맥시멈일 것이다. 그리고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한다 석유 거래에 있어서 아주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다. 이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제사 코너에서 말이죠. 왜 사우디와 미국이 동맹국가가 되었었고 그것이 왜 지금 느슨해지고 있는가, 왜 여기에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경제사적인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미래의 달러의 위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함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